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흔히 9살 아이를 보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나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 어린 나이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이별을 마주하고도 마이크를 놓지 못한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신동 김한율 군입니다. 사람들은 한율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깊은 감성을 내느냐며 감탄하곤 하죠. 하지만 그 깊은 울림 뒤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할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엄마가 TV로 나를 보고 있겠지라고 믿으며 무대에서 목이 터져라 3호곡을 불렀던 그날. 제작진조차 아이의 동심이 깨질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했던 그 잔인했던 무대의 진실을 오늘 인생 수업에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어린 소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9살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겨우 젖살이 빠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용인 한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한율 군에게 그 나이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한 봄이었습니다. 사건은 한율 군이 큰 무대를 앞두고 한창 연습에 매진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율 군은 각종 방송과 공연에서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었지요. 아이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래를 듣고 누구보다 환하게 웃어주던 단 한 사람, 바로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한율 군의 어머니는 아이의 가장 큰 팬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아들의 재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한율이의 예쁜 무대 의상만큼은 정성껏 준비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어머니는 자신의 병색을 깊게 감춘 채 그저 아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한율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제일 멋지더라.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어머니가 남긴 이 약속은 9살 소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제작진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현장에는 수많은 관객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병원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율 군의 어머니가 끝내 투병 끝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대기실 밖은 비보를 접한 가족들과 소속사 관계자들의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기실 안에서 무대 순서를 기다리던 한율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아이에게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무대를 마치게 해야 하는가. 결국 아이의 평생에 남을 중요한 무대를 망칠 수 없었던 어른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제작진이 한율이의 등을 떠밀며 무대로 내보낼 때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우리 엄마 오셨어요? 객석 어디쯤 앉아 계세요? 제가 엄마 잘 보이는 쪽으로 서서 부르려고요.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는 지금 TV로 너를 아주 자세히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부르렴이라며 거짓말 섞인 격려를 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한율이는 보비적거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흐르자 9살 소년의 입에선 애절한 3호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작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아이는 객석 구석구석을 살피며 엄마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왔을까봐, 나를 보고 웃고 있을까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노래하는 그 순간 어머니는 차디찬 병실에서 이미 영면에 드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던 아이. 그날의 무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도 한유리는 끝내 엄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온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왜 안 왔어? 나 오늘 진짜 잘했는데. 아빠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아이를 꽉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율 군에게 닥칠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노래해야 하는 9살 소년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차디찼습니다. 늘 자신을 반겨주던 어머니의 온기 대신 집안 가득 채운 것은 향 냄새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흐느낌이었습니다. 9살 한유리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엄마를 위해 부르겠다고 다짐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아이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유리는 며칠 동안 말문을 닫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토록 좋아하던 노래는커녕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멜로디에도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이에게 노래는 곧 엄마였고 무대는 엄마와의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는데 이제 내가 노래를 불러서 뭐해? 엄마는 내 목소리 못 듣잖아. 아이가 쏟아낸 이 한마디는 곁을 지키던 아버지와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닥친 우울증은 깊었습니다.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아이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아까운 재능이 이대로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유리는 예정되어 있던 모든 스케줄을 취소했고 다시는 마이크를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살 소년이 짊어지기엔 상실이라는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한유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병상에서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쓴 일기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바랐던 엄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한유라, 엄마는 내 노래를 들으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려. 내가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단다. 혹시라도 엄마가 멀리 소풍을 가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내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불러주렴. 엄마는 하늘나라 제일 앞줄에 앉아서 내 노래를 듣고 있을게. 이 일기장을 읽으며 한유리는 꼬박 하루를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연습 갈래. 엄마가 하늘나라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신데 내가 안 부르면 엄마가 속상해하잖아. 그날부터 한유리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다시 발성 연습을 시작했지만 노래를 부를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리움 때문에 목이 메어 가사가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법을 배우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한유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고 입술이 터져도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습실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동료 가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한유리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오로지 노래라는 전공법으로 돌파하려는 아이의 모습에서 단순한 신동, 그 이상의 예술가적 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유리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더욱 매섭게 몰아치는 대중의 관심과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주변의 시선들이었습니다. 과연 9살 소녀는 이 모든 압박감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서서 엄마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슬픔을 딛고 다시 무대에 선 한율 군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 한유리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다면 이제 무대 위에 선 소년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서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중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저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지는가? 그 해답은 바로 아이가 가슴속에 묻은 어머니와의 비밀 약속에 있었습니다. 한율 군은 이제 무대를 앞두고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대신 무대에 오르기 직전 조용히 하늘을 향해 주먹을 꽉 쥐어 보입니다. 엄마, 나 오늘도 잘 지켜봐줘. 아이에게 무대는 더 이상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접선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율 군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슬픔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율 군의 사연이 알려지자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 혹은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수많은 시청자가 아이의 노래를 들으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슬픔도 가누기 힘든 9살 소년이 오히려 어른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는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율 군은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어머니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부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하늘에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노래를 듣고 다른 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 담담한 고백은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효의 가치와 인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중이 아는 한유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이지만 무대 뒤의 한유리는 여전히 엄마의 손때 묻은 일기장을 보물 1호로 간직한 채 매일 밤 엄마에게 일기를 쓰는 평범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라는 이 소년. 그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살 소년 김한율 군의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유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세월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을 슬픔에만 가둬두지 않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로 승화시킨 이 어린 소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시련도 한유리가 엄마를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한유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엄마의 빈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오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유리의 이 가슴 뭉클한 사투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기특한 소년에게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한유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유라, 내 뒤에는 항상 우리 선배님들이 있단다.
씩씩하게 잘 커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노래처럼 아름답기를 인생 수업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